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담화에서 한국의 전력 증강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그렇다.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는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전자기 임펄스탄,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여기서 거론된 무인기, 전투기, 정밀유도탄, 전자기 펄스탄,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의 공통점은 모두 북한이 열세에 놓이는 한국의 첨단 무기다. 군 관계자는 그만큼 이들 무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이 상당하다는 것라고 해석했다. 무인기의 경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거론한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글로벌 호크 도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미국에서 도입한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의 고도로 비행하며 38에서 42시간 동안 공중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지상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위성 못지않은 감시 능력을 갖춰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적한 전투기는 스텔스기인 F-35다. 올해 들어 계속 F-35를 맹비난해왔다. 지난 3월 말부터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F-35A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력은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은 1093km다. 북한 전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전략 목표를 일거에 타격하는 막강한 스텔스 공격력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F-35A 등 첨단 공격형 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고, 같은 달 10일에는 F-35A를 보이지 않는 살인 무기라고 비난했다. 군은 올해 모두 13대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항모에 대해서도 스텔스기인 F-35B를 탑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2020에서 2024년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곧바로 연구에 착수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까지 전력화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경항모에 스텔스기까지 배치되면 해상에서 북한 영공을 뚫고 들어가는 만큼 북한 방공망이 옆구리에서 뚫린다. 이번 중기 계획에서 처음 전력화가 가시화된 EMP탄도 북한의 핵시설을 한 번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복구가 불가능할 지경으로 전자기기 내부 화로를 태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정밀유도탄으로 표현한 탄도미사일도 우리 군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날 한미 연합연습을 놓고도 강경 비난했다. 지난 11일부터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연습은 지난주 1부 연습에 이어 16일부터 2부 연습이 진행되는데, 2부는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반격 연습이다. 즉 북한은 반격 연습이 시작되는 날에 맞춰 발사체 시위를 했다. 조평통은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격 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연합연습의 2부 반격에는 북한 전역을 점령한 뒤 북한 지휘부 축출, 대량 살상무기 제거 등이 시나리오에 담겨 있다고 한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막을 수 없다면 연합연습의 강도라도 낮춰오겠다는 의도로 연합연습의 시기를 골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군의 첨단 전력 증강 사업과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았지만 북한 역시 자체적으로 전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라고 쉬고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핵을 완성한 뒤 재래식 무기에 다시 전념하는 전형적인 핵보유국 패턴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거리 등 수치상의 발전은 물론 파괴력과 기동력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탄두 탑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살상 무기를 담는 방식이 우선 꼽힌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 10일 발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경우 외형상 한미의 에이테크함스와 비슷하지만 구경을 키워 탄두 탑재 중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의 에이테크함스 규격은 직경 약 600mm, 길이 약 4m 정도이지만 북한판 에이테크함스는 직경 약 1m, 길이 5에서 6m로 추정된다. 탄두에 자탄을 장착했다면 축구장 3에서 4개 크기보다 더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스커드처럼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목표물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VOA의 북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이번에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한 무기에는 생화학탄 탑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옮겨다니며 이들 미사일을 저고도로 발사하는 것도 한국의 첨단 무기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방공 유경망과 탐지 자산을 무력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 중 특히 북한이 열세에 놓여있던 자주포 분야에서도 성능 향상을 이뤘다는 평가다. 지난 5월 9일 북한이 평안북도 부성 지역에서 미사일과 함께 쏜 신형 자주포는 밀폐형 포탑 등 한국의 K9 자주포와 유사한 외형으로 주목받았다. 방호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동화 장치를 탑재해 신속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형 경항모 건조 본격화 배경은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 북전자장비 무력화 EMP탄 개발 5년간 국방예산 290조 투입 예정 한국형 항모 본격화 배경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의견 제기돼 2000년대엔 독도함 개조 주장도, 최근 중일 항모 보유로 가속화 군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큰 도움. 군 당국이 F-35B 단거리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을 국내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가 14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아 발표한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군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 수송함 IRI 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선행 연구와 개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탑재 항공기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도입 가능한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유일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대형 수송함 독도함, 마라도함보다 규모가 큰 대형 수송함 2는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F-35B 10여 대를 탑재해 경항모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군은 F-35B 외에 해병대 병력 300여 명과 상륙돌격 장갑차 20여 대 등도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와 상륙작전 병력, 장비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은 미 해군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해군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과 유럽의 전례를 참고로 연구 개발과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까지 경항모 건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또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 강화와 한반도 감시 정찰 능력 확충, 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 지상군 재래식 무기의 첨단 무기화 등의 방위력 개선 사업에 34조 1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핵 전자기 펄스탄과 정전탄을 비롯한 비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정찰위성 등을 전력화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기 펄스타는 강한 전자기파를 발산해 반경 1km 내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첨단 무기다. 북한 전쟁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자기 펄스탄을 비롯한 비살상 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적이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군 당국은 오래전부터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다. 국방부는 전자기 펄스탄을 2020년대 말에는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기 펄스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오랫동안 축적해왔다라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종기 계획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14일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공식화한 것은 동북아시아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해군도 경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나 공론화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 해군에 전력화되면서 독도함을 경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항모 보유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경항모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 2척을 2023년까지 경항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F-35B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건조했으며 이보다 규모가 큰 항공모함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함재기를 싣고 항해에 나서고 있다. 위키피디아. 중일 양국의 항모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군 소식통은 항모를 견제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항모라며 해상에서의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경항모 보유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군 당국이 확보하려는 경항모와 유사한 함정인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호는 건조비가 6천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F-35B 10여 대를 도입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0억 달러 등을 감안하면 총 비용은 크게 불어난다. 10여 대에 불과한 F-35B로 중국, 일본 해상 전력 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해상 전력을 추가로 확충, 주변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합동화력함을 국내 기술로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해상 감시 레이더 등도 추가 배치된다. 이 밖에도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군정찰 위성 5기를 전력화한다. 또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자주 진입하는 한국방 공식별 구역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새로 배치할 예정이다. F-15K 전투기 레이더를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무장 운용 능력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된다. 또 대형 수송기 3대를 추가 도입해 제외 국민 보호 및 국익 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종으로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A400M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